네. 시간이 좀 제한돼 있다 보니까 미리 좀 준비된 토론문 자료를 중심으로 조금 첨가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파리 부동산 대책 아직 발표하실 때도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평가할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굉장히 그동안 좀 누적돼 있던 이 문제들을 단기에 좀 처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문에도 사실 적어놨는데 굉장히 좀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책이 의아하다기보다는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입주 대란, 집값 폭락, 그죠? 분양 물량 최대 이런 말들이 아주 기사를 도배를 하고 실제로 그 주택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까지도 저도 검토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자료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토론문 41페이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일부 지역 중심으로 특히 우리가 이제 주택이라는 시장을 크게 두 가지로 주거 복지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하나의 투자재로서 봤을 때 보면 일부 지역에서는 아주 극도로 심각할 정도로 집값이 상승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서 양극화, 집값의 양극화, 소득의 양극화 모든 부분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파리 대책은 좀 그러한 부분들, 좀 지역별로 상황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을 좀 긴급 처방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거 자체가 또 이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을 또 읽게 해주는 그런 대책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41페이지 토론문에 제가 사실 좀 감을 잡기 위해서 최근의 상황을 보기보다는 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조금 다른가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왼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서울, 경기, 인천 앞서 이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하다가 또 오랜 기간 상승을 하는 이런 구조를 보인 반면에 우리 지방광역시라고 하죠.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도권이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는 굉장히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 급락세가 사실 좀 멈추는 것 같더니 또다시 올라가는 굉장히 이런 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그것은 그 시장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인 특성들도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세 가격은 그 매매 가격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상승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매 시장에서 얘기하는 투자적인 측면보다는 결국은 패러다임 변화죠.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에 따라서 또는 그동안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아마 또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전세가는 안정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나올 정도로 또 매매 시장과 또 전세 시장이 또 이렇게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아마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많이 충분히 고민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것이 주는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다르고 조금 더 구분해 보면 신규로 분양되는 시장, 굉장히 투자자가 많이 몰리는 그런 개념의 분양 시장과 또 기존 재고 시장과의 관계가 상당히 다르다라는 것들이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어려운 또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대책 자체가 국지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초점에 맞췄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이 굉장히 제가 이제 조금 걱정하는 부분들은 대책 속에 또는 대책을 발표하는 얘기하는 쪽에서 굉장히 가격에 너무 많이 초점을 두지 않았을까. 결국 가격을 잡으려다 보면 자꾸 시장에 대한 실패에 대한 우려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조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우리 진민 박사님이 발제문에는 처음 포함되지 않았던 슬라이드를 보여주셨는데 아마 저도 그 생각과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트리플 A 설명을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실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을
도대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런 부족의 착각이라고 하는 이상한 착각에 자주 빠진다고 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계속 공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집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것들이죠. 이 얘기를 좀 다르게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까 진면 박사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집은 계속 공급이 되고 있는데 내가 살 수 있는 집은 없다라는 부족하다는 걸로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동안에 집이 계속 공급되는 시장, 즉 분양 시장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중산층 이하 계층들이 사기에는 어려운 비싼 주택이고 여전히 결국은 부담 가능한 계층들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들의 시장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 시장이 급격한 가격 상승을 좀 주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원인 속에서 파리 대책들의 세부적인 좀 조정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3페이지의 토론문의 말씀 잠깐 방금 말씀드린 얘기를 요약을 해놨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좀 조정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의미가 있었고 종합적인 대책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노련한 대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과거 참여정부 때 정책의 경험들이 아마 축적된 결과라고 생각 들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제가 사실 여러 차례 지난 정부 때부터 여러 차례 주장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 LTV DTI 규제를 꼭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LTV DTI 40% 투기 과열지구 이제 지정하면서 여러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발 LTV DTI를 주택 가격을 잡는데 풀었다. 그다음에 좋았다 이렇게 좀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주택 금융 시장의 가이드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집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치면 오히려 이런 규제는 DTI 규제는 제가 40%는 적정하라고 보여지는데 LTV는 오히려 부작용을 좀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자산이 부족한 계층들은 LTV 규제가 오히려 좀 부작용이 될 수 있다. 아까 실수요자라고 하셨는데 실수요자한테는 오히려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 LTV DTI를 이번 기회에 사실 지난 정부에 때 너무 큰 거의 문제였죠.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고 LTV는 좀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앞서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얘기하셨는데 진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구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안전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우리 주식으로 치면 개미 투자, 기관 투자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주택 시장에서도 좀 산업적으로 아까 뉴스테이도 얘기 있었고 임대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있었는데 건전한 사업으로 안정적인 수익, 급격한 시세 차익을 쫓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런 시장의 형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거복지 차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규 아파트 시장하고 고시원이 굉장히 늘었죠. 굉장히 또 거기에 살아야 될 계층들은 또 고시원이 저렴한 주택인데 문제는 또 안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 백화점하고 다이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생필품을 쓰게 되는데 굉장히 고가의 상품을 쓸 수도 있지만 좀 저렴한 상품을 쓸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저렴하더라도 일정 기준들은 유지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아마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동안에 노력해왔던 공공임대 정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고시원에 대한 문제, 신규 아파트의 문제가 양극화의 측면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진 박사님도 보여주신 것 같아서 결국은 신규 아파트 시장을 잡는 대책으로 파리 대책이 있었다면 좀 열악한 고시원 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저렴하면서도
양호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 박사님 말씀하신 거라서 뭐 반복해서 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그동안 많은 재고가 늘어왔는데 이 관리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